안녕하세요. 탐롤중학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가정시간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주거 공간의 활용 단원을 배워볼 겁니다. 다들 교과서는 준비됐나요?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 주거 공간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주거 공간을 계획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과 동선에 대하여 배워볼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두 번째,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과 동선을 설명할 수 있다. 교과서는 84페이지입니다. 집을 넓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두 가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집이 더 넓어 보이나요? 물론 첫 번째에 나온 사진이 공간이 더 넓긴 하지만 어떻게 꾸몄을 때 같은 공간이 더 넓어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거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교과서 84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죠? 주거 공간이란 수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이러한 다양한 주거 공간의 특성을 파악해서 내가 편리하고 용도에 알맞은 주거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 공간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족 구성원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수는 몇 명이 있는지, 가족 생활 주기에서는 어떤 생활 주기인지, 가족의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가족의 나이와 구성원이 원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서 공간의 수, 방의 개수와 크기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합한 주거 유형을 선택하고 공간을 계획해야겠죠. 그 가족들에게 맞는 주택은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지 또는 상가와 병행되어 있는 병용주택인지 등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맞는 주거 유형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선을 단축시키는 공간을 계획해야 하는데요. 서로 왕래가 많은 공간들을 가깝게 배치를 해야 동선, 내가 걸어 다니는 그 거리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공간 활용 방안을 결정합니다. 내 방을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배치를 할지 아니면 방을 없애고 창고를 더 넓게 만들지 등 공간의 평면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효율적인 가구 배치를 구상합니다. 가구의 위치에 따라 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생활하기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배치 방법을 고려해야겠죠. 자, 다음은 교과서 85페이지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과 동선을 배워볼 건데요. 조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하! 오늘은 조닝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조닝은 쉽게 말하면 다른 것끼리는 분리하고 비슷한 것끼리는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곳은 주택이 많고 저곳은 회사가 많은 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이나 학교에서도 식사를 하는 공간, 공부를 하는 공간이 따로 있죠. 이처럼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에서 공간을 사용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역별로 분류하는 것을 조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분리와 분류를 하는 것일까요? 도시설계 측면에서 보면 고대에서부터 공공건물, 종교건물, 시장 등 구역을 나누기는 했지만 산업혁명 전 대부분의 일터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노동, 생산, 상업의 장소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집을 떠나 공장으로 출근을 하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큰 공장이 생기고 땅을 가진 사람들은 내 땅에서 내가 살 집을 짓거나 또는 공장을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우리 집 바로 옆집이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 시끄럽고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한데 뭉쳐 있으면서 도시는 혼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용도에 따라 구역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일정 구역을 주거지, 상업지, 공장지대, 농지 등으로 나누게 되었죠. 1800년대 말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미국은 뉴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땅의 용도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다 보니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주거지역과 상업, 산업지역 사이의 경계가 잘 보이죠?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의 조닝의 뜻을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건축공간 안에서 조닝은 무엇일까요? 건축공간 안에서 조닝은 용도가 비슷하거나 같은 성격을 지닌 공간끼리 묶고 성격이 다른 공간은 떨어지게 배치하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을 설계하기 전에 진행되는데 이 조닝은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예요. 상업 공간이나 전시 공간 같은 경우는 조닝을 통해 공간 컨셉에 따라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조닝 계획에 따라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인 동선이 정해지고 공간 계획을 잘했을 때 실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 작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조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생활하는 공간이 효율적이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조닝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을 다시 계획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키베어TV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조닝이란 바로 주거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전에 용도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한 공간끼리 묶어서 배치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공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식당이나 거실을 가깝게 배치를 하면 더 동선이 짧아질 수 있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동선이란 사람이 걸어다닌 흔적을 선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집에서 걸어다니는 것에 연결을 해보면 나의 동선이 나올 수가 있겠죠. 동선이 짧을수록 효율적인 공간을 계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의 용도와 특성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과 동선을 알아볼 건데요. 크게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 묶여있는 부분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공간, 굉장히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공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세 번째 가사 작업 공간은 가사 노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생리생활 공간은 나의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죠. 혼자 해본 가구 배치, 이것저것 사다 보니 점점 좁아 보이고 이 가구는 어디에 또 어떻게 둬야 할지 너무 막막하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티처 디자이너들의 공간 배치의 그 비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4가지 단계로 보면 공간의 목적 생각해보기, 같은 동선 묶기, 위치 선정, 공간 분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목적을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이 방 안에서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일하기, 밥 먹기, 책 읽기, 옷 입기, 화장하기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적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동선 묶기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슷한 유형의 활동들을 묶어주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을 하고 옷 입기에 있어서 자신을 꾸미는 것과 관련된 이 두 일을 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여기서 꿀팁! 좁은 공간에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최대한 묶어주세요. 예를 들어 공부와 식사를 한 테이블에서 하거나 베드 테이블을 활용해서 잠자는 공간에서 책 읽기 등 한 그룹으로 묶어줌으로써 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치 선정 단계입니다. 효율적으로 묶어준 공간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잠자는 공간에서 배치될 가구가 보통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수면 공간을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들어가자마자 대각선 정면에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키 작은 가구를 안쪽에 두면 시야가 트이니 방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방의 경우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 침대를 기준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생각하며 수면 공간의 위치를 정해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공간을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크게 그룹별로 배치하고 나서 이를 의도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잘 땐 자고 일할 땐 일할 수 있는 공간에 심리적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러그를 활용하여 영역을 구분하거나 파티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책장을 파티션 역할로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가구 배치에 대한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도 아직 가구 배치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인티에게 문의해주세요. 인테리어 전문 디자이너들의 효과적인 가구 배치, 스타일링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의 공간의 설레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티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개인적인 공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개인적인 공간은 방이나 안방, 서재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침실은 사생활을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잠을 푹 잘 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침실은 욕실과 밀접하게 인접시키는 것이 편리하지만 침실에서 욕실이 직접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요. 침실을 계획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은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침실은 남향 쪽이나 남동향 쪽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공간인데요. 사회적인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는 거실이나 식당이 될 수가 있겠죠. 거실은 주택의 중심에 배치를 하여서 다른 공간과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고 가족이 쉽게 모여서 안락한 휴식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식당은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공간인 식당과 거실이 인접할수록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식당은 부엌과 거실의 중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고 식당이 부엌과 가까우면 상을 차리는 동선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 노동을 할 수 있는 가사 작업 공간인데요. 부엌은 현관에 가깝게 배치하면 식품을 반입, 들여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동선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이나 가사 작업실 등을 가까이 두면 가사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생리생활 공간인데요. 욕실과 화장실에서는 우리가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따라서 침실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면 동선을 줄일 수가 있고 급 배수 및 온수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엌과 세탁실 가까이에 배치하면 더 공사를 할 때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배관은 함께 중앙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사를 할 때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과 동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때 이 네 가지 각각 공간에 어떤 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방을 표현을 했는지를 볼 거니까 각각 공간에 어떤 방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주거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공부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